벌써? 우와. 와. 저 중간에 왜 불 안 들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전국이 강추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장독대에 하얀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내년에는 풍년이 온다는 좋은 설도 있습니다. 오늘 또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전망대 포커스를 맞춰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썰매를 타고 신나게 큐 달려갑니다. 네, 오늘의 첫 섹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80여일을 앞두고 전당대회 날짜와 룰이 좀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뭐 전당대회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했는데 전국위원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전국위원회에서 전 당원들의 100% 당원들의 그 표 민심을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예전에는 국민의힘이 그 한나라당이나 뭐 전신의 당들은 당원들이 30만 명의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그 기간 동안에 3배가 불어났어요. 당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80만 명이 넘어가고 뭐 100만 명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40대 이하 그 이준석 전 대표 당 대표 시절에 40대 이하의 MZ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그 당원에 가입해 가지고 예전에 5, 6%, 7% 내에서 30%대가 지금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같이 지구당 위원장들이 일방적인 오다에 의해서 표심이 갈라지는 그런 그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이번에 그 전당대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있는 이 전당대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어떤 또 경우가 있냐면은 그 1차에서 50%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는 그 대표가 있으면은 이제 2차 결선 투표까지 해요. 2차. 국민의힘에 이렇게 표심이 예측 불허다 보니까 김기현 그 지난 원내 대표는 뭐 장제원 의원과 뭐 김장연대를 한다. 정치권에도 김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주부들만 김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농장에 뭐 대표를 뽑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고 또 약간 친윤 계통에서 약간 좀 벗어난 것 같은 안철수 의원은 뭐 이번에 TK를 방문해서 무슨 골목대장을 뽑냐 이렇게 또 좀 이렇게 항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말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이번 전당대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국민의힘 이번에 당 대표가 2024년 그 총선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뭡니까 그게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 당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촌각을 지금 앞세우고 있고, 그 밖에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 주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전에는 그 지구당 위원장이나 유력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당대표를 이렇게 오더를 줍니다. 뭐 이렇게 어떤 대표를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당원들이 뭐 30만 명뿐이 안 됐으니까 각 지구당에 이제 240~50개 그 지구당에 이제 하래를 하면은 뭐 표가 별로 이렇게 없다 보니까 유력 정치인들의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또 모바일 투표까지도 합니다. 모바일 투표. 누가를 찍는가도 잘 몰라요. 또 MZ 세대들이 그건 30%, 35% 정도의 MZ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그런 선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잘 뽑고, 그 또 당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그 성공을 위해서 잘 뒷받침을 잘 해야 다음 2024년 1년여 남은 국회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명 정도뿐이 안 돼요. 민주당은 169명, 170석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지금 할 수 없어요. 뭐 말이 윤석열 정부지,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면은 정책에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당대표를 잘 제대로 뽑아서 다음 총선에 과반수 의석을 해야 진정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들이 뒷받침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내세우는 3대 개혁 있지 않습니까? 3대 개혁을 지금 뭐 적폐청산으로 해서 3대 개혁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뭐 노동, 교육, 또 연금 개혁, 이 세 가지 개혁 중에 노동 개혁을 지금 중요시하고 있어요. 노동 개혁. 그리고 지난번에도 화물연대 노동 개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윤석열 정부가 있는 한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그 안에 서겠다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고 윤석열 정부가 정당 지지도가 40%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좀 추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당 대표 선거에서 공정하게 당 대표를 뽑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당 대표가 나와야지,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다, 친윤이다 이렇게 해서 당 대표를 뽑고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아니다 하고 했을 때는 다음 총선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초, 그러니까 뭐 개각설이 지금 있어요. 개각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뭐 한 7, 8개월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소통 부족, 또 이 친윤을 중심으로 한 각부 장관들이나 각 부처 그 임명, 이것을 내년 개각 때는 국민들로부터
꼭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가까운 사람들만 개각에 들어갔다 이런 소리 안 듣게 좀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게 개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윤석열 정부에 이제 내년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총리서부터 제 생각입니다만 개인적인 생각, 총리서부터 문제가 있는 장관들, 각부, 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한번 물갈이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개각에 저희들도 그렇지만은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왕이 하는 개각,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을 비방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뭐 심하게 안티했던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장관도 시키고 총리도 시키고 그런 정치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섹션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검찰 소환이 들어갔어요. 이재명 당대표 검찰 소환은 그동안에 대장동 사건은 지금 수사가 막 진행 중에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지금 검찰 소환이 12월 28일 날 소환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환을 못하겠다. 일방적인 소환 통보고 정적을 야당 대표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못된 정책이다. 정치다.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역시 지금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딜레마에 지금 빠졌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한없이 방탄을 하고 그런 국회를 끌어가자니 총선이 얼마 안 남았고 또 그렇다고 또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에 소환해서 지금 흔히 말하는 민주당에서 말하는 정치 보복성 있는 거기에 휘말릴 수 없다. 또 이렇게 또 화장이 또 그렇고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 대장동 이 사건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또 뭐 이재명 당대표 변호사비 문제 그다음에 뭐 지금 성남FC 후원금 문제 또 선거법도 지금 걸려 있어요. 허위사실 그 문제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 헌정사에 야당 대표가 이렇게 수많은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정치가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있는 경우는 저도 참 처음 보는 일 같습니다. 지금 온통 뉴스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그 여러 가지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기승전결 사법 리스크로 끝납니다.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여야 국회가 지금 전국이 꽉 막혔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사사건건 정치 보복이다. 또는 지난 정부에서 부정한 일들을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정치 보복이 아니다. 정당하면 나와서 심판 받아라. 검찰 조사 받아라.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나 대략적인 것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사하는 걸 보면은 검찰에도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이 수사를 왜 뭉갰는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또 이 수사를 또 뒤집어서 이렇게 또 밝히는가? 이건 이 검찰에서도 검찰 억보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검찰 수사가 정말로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해요. 현 정부의 눈치 보고 현 정부의 그 아첨하는 그는 지난 과오를 정말로 뉘우치고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항상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왜 정권만 바뀌면은 이 검찰도 이렇게 바뀌는가? 이건 참 부끄러운 우리 검찰의 지금 그 허구입니다. 예. 검찰의 지금 현실인데 제발 이 검찰에 계신 분들 또 수사를 하시는 분들 그 억울한 일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국민들은 그래요. 이 정권이 바뀌면은 또 피비린내 나는 또 보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굽니까? 에?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명예를 걸고 이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이 사건을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제대로 수사해서 검찰의 그 표본, 명예를 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검찰의 그 조사를 보면은 흔히들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이렇게 흔히 법조계에서나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검사는 공소장으로 증명하고 판사는 판결로 증명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흐트러진 검찰 수사, 현 정부의 입맛에 맞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이는 수사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검사의 공소장 또 제대로 된 판사의 판결 우리 국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당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양당 정치가 이렇게 심하게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다 보니까 전국 경실련에서는 그 지난 21일 날 기득권 양당 정치를 타파하자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도 지금 현 정치권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렇게 만나면은 국민의 시각이 벗어나는 싸움을 하고 보니까 이 기득권 양당 정치 이걸 타파하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박종환 시사전망대에서도 정말 제3의 정당이 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닌 제3의 정당이 출연을 해서 이 양당 정치의 피해를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어서 상원이나 하원에서 이 조절된 정책들을 조화롭게 이렇게 해결해서 정책에 반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상원, 하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 소선거 구제로 해서 지역구의 국회의원 하나를 뽑다 보니까 동서로 나눠지고 또 이 특히 양당 정치, 이 거대 양당 정치의 이 싸움 밑에서 제3당의 존재 가치가 없어졌어요. 없어요. 지금 정의당이 있습니까? 제3당이 지금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총선에는 제3의 정당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섹션. 전북 익산시 정치권이 초상집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익산에 그 국회의원이 지금 둘이에요. 갑에는 김수홍, 민주당의 김수홍 의원, 을에는 한병도 국회의원, 또 여기에 또 민주당의 시장은 정원율 시장입니다. 먼저 우리 그 갑지구에 김수홍 의원이 지난 2022년인가요? 2021년인가? 2021년이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때 부동산 문제로 그때 한참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김수홍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그때 상당히 좀 여론이 시끄러웠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되어서 경찰이 불이권을 했어요. 이건 이렇게 조사할 건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불명예는 풀었는데, 요즘에 그 익산에 제가 이렇게 방송 때문에 주말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익산시의 사거리나 어디 거리에 보면은 김승원이 무슨 예산 받아왔다, 어떻게 했다, 그 현수막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김승원이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예산 받아오는 것은 그건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게 현수막 정치를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시중에는 우리 갑지구에 이춘석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삼선의 사무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을 이렇게 따돌리고 김수홍 의원이 지금 국회의원 됐는데, 우리 시민들은 지금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운 사자새끼를 피웠더니 더 싸나운 호랭이 새끼가 나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도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 익산 시민들과 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이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라고, 또 을지구의 한병도 의원은 지금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돼 가지고 지금 재판을 중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재판 중인데, 그 당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여기에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이 돼서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 당시 2018년이네요. 울산 시장 선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구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 그 익산 을의 한병도 의원이 여기에 개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한병도 의원이 지금 재판 중이라 자세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2017년 그 임동호 씨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한테 울산의 한 호프집에서 임종석이 출마를 접어주면 좋겠다, 한병도가 전화할 것이다, 이렇게 출마를 못하게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임동호 씨가 그 당시에 민주당 울산 지구당 위원장이었는데, 송철호 후보를 내세우려고 임동호 씨를 출마를 못하게 이렇게 회유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한병도 그 당시 정무수석이 개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익산이 왜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흙탕물이 되고 이렇게 됐는가 상당히 지금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다 대고 우리 또 익산시장 정은율 시장은 또 지난 지방선거에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22일 날인 게 22일 날 군산지원 전주지법 군산지법에서 심리가 두 번째 심리가 열렸어요. 여기에서 도시 공원 민간 특례 사업 문제로 두 번째 심리가 열렸는데 이거 그 허위 사실로 그 고발한 사람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무소속의 임형택 후보였습니다. 임형택 후보가 지난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수도사는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되어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명택 후보가 고발을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말하기가. 그러나 이 문제를 그 시에서는 조항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만은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이 이 환수 조항 내용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년 신년 1월 10일 날 오후 2시에 심리가 지금 열릴 예정입니다. 1월 10일 날 이 심리 동안에 그 법조계에서는 지금 검찰 1심 구형량을 때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익산시에서는 그때 담당자인 모 그 국장을 증인으로 좀 내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심리가 1월 10일 날 1차 끝나면은 검찰에서 구형량을 하겠는데 이 선거법이 참 진짜 묘합니다. 저도 그 16대 때 선거법으로 저도 한번 조사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제가 16대 때 국회의원 나오기 전에 그 국민의당 이인재 대통령 15대 때 후보가 제가 그때 익산 갑을 선거대책 제가 위원장도 맡고 지구당 위원장도 맡아서 선거운동을 끝나고 그 사무실을 제가 다른 곳으로 제가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나오려고 사무실 옮겼으니까 박종환 사무실 이전이라고 플래카드를 이렇게 하나 제 당 사무실에다가 걸어놨는데 그걸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 상대 후보 측에서 뭐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제가 떨어지고 제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제가 검사 앞에서 그랬습니다. 아니 대통령 후보를 낸 당 사무실에서 사무실 이전했다고 그 플래카드 걸은 것이 뭐가 그게 선거법 위반입니까? 하고 제가 검사님한테 항의를 심하게 했더니 검사님 하여튼 뭐 그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지금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조사를 받읍시다 해서 조사를 한두 시간 받고 저도 한테 나온 경우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선거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선거법을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익산시장 선거법 문제도 정말로 이어령 비어령인데 이는 이 선거법 위반들이 잘 검찰이든 재판부에서는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이 지역의 그 갈등과 분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 국가를 운영하는데도 그렇고 국가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소통해서 그 문제를 잘 이렇게 마무리 정리하고, 그래서 시나 도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가 도지사가 되든 누가 시장이 되든 그 지역에서 일어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데, 이번에 뭐 익산시도 이 선거법 위반에 관계없이 누가 시장이 되든 그런 지역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를 1차적으로 해소하고 좋은 정책과 좋은 방안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전국에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 조심하시고 빙판길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으로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을 들으면서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